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리기술 코치 알버트입니다. 오늘은요 찌질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법, 찌질한 인생을 그만두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개념으로 만성화된 피해자 서사 또는 만성화된 피해자 스토리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이 피해자 스토리, 피해자 서사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보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상황에서 다른 요소들을,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보는 방식으로서 내가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내가 피해자가 되는 방식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 피해자 서사, 피해자 스토리인 거예요. 이게 이제 만성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된다는 거죠. 상황이 거의 뭐 어떤 상황이든, 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게요, 인간을 정말 찌질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찌질하다는 건 나쁘다는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가다 뭐 장애인이라는 말을 쓸 때 현상을 그냥 묘사하는 말로 쓰기도 하고 모욕적인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찌질하다도 그냥 현상을 묘사를 하는 말이에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모욕적인 게 아니에요. 뭐 찌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냥 단지 찌질할 뿐이죠. 그리고 장애인과 달리 찌질한 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뭐 다른 점이겠죠. 이 만성적인 피해자 서사, 피해자 스토리는 인간을 굉장히 찌질하게 만드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에 부닥치든 또 뭐가 됐든 어떤 스트레스를 받든 어떤 고통을 받든 피해자 스토리는 어떤 식이 되냐면, 나는 피해자인 거예요. 대개의 경우 이제 무고한 피해자죠. 그리고 밖에는 가해자가 있어요. 내가 이 스토리를 갖다가 거의 모든 상황에 자기가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안에서 피해자 놀이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엄청 찌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찌질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요, 이거를 또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피해자랑 피해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피해자죠. 그리고 그건 당연히 가해자가 나쁜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 스토리는 뭐냐면, 내가 피해를 뭐 입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 피해자 스토리를 쓰는 게 당연히 맞죠. 피해자로서 딱히 다른 사람이 볼 땐 작동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피해자로 놓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는 절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피해자가 되는 거는.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내 머릿속 스토리를 작동시켜서 나를 피해자로 만드는 그 피해자 서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만성적으로 됐을 때.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만성적인 피해자 스토리.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취직이 안 됐어요. 취직이 안 됐어요. 몇 년째 취직이 안 되고 있어요. 뭐 한 1, 2년 취직이 안 됐다고 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요, 이 사람이. 자기 개발을 위한 아무런 시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 뭐냐면 뭐 요즘 뭐 유행하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이 불러온 뭐 남성 혐오 문화의 어쩌고 저쩌고의 탓이다. 그러니까 난 어차피 뭐 공부해도 안 될 테니까 저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에다가 으아 뭐 이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진영 논리를 사용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형적인 만성적인 피해자 스토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지금은 뭐 그냥 남자 사람과 뭐 페미니즘을 가해자화하는 걸 갖다가 들었는데, 이게 반대가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문제가 뭐 무슨 뭐 가부장제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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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그 피해자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회가 나빠요, 시스템이 나빠요, 그러면서 또한 키보드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뭐 좌파 우파의 논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뭐 자기 어렸을 때 누구를 갖다가 자기를 괴롭힌 누군가를 갖다가 절대적인 가해자로 두고 자기 절대적인 피해자로 두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의 우리가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자기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되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감내력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요. 이게 극단적으로 갔을 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세상이 피해자인 나와 가해자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의 논리를 들면 알겠지만 당연히 가해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강력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걸 해결할 수도 없겠죠. 또는 뭐 그걸 해결한답시고 굉장히 비겁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뭔가를 하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계속해서 만성화가 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생산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찌질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이게 가지는 또 다른 부작용 중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사람으로서 성장을 하고 인간이 어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린 당연히 미지의 불확실한 세계에 나아가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그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는 저기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절대적 가해자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포지션을 계속해서 취하게 되죠. 이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야. 그냥 찌질할 뿐이고 그냥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여러 상황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사람이 이런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틀리지 않는, 지지 않는 토론법을 갖다가 일상 대화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이 안전지대 또는 우월감, 도덕적 우월감 또는 뭐가 됐든 그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그 불안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으면 마음을 열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지 않는 토론법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짱짱맨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하면서 저래. 쟤네들은 멍청해. 쟤네들은 나빠, 사악해. 나는 옳아. 이게 이제 피해자 스토리의 응용 버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개의 경우 진지한 제대로 된 친구가 없어지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날 이해를 못하고 막 너무 나빠서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찌질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냥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 피해자 스토리가 만성화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본인이 하고 있으면 관둬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더 이상 안 찌질해져요. 물론 이게 관성이 붙어가지고 정말로 그 극단적인 피해자 스토리에 빠져 계신 분은 지금 이 영상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뭐 받아들이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은.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차린 사람은 자기가 지금 아주 그 찌질한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찌질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려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이 뭐 자기가 잘 될 때는 다 자기 공이죠. 문제가 생기고 뭔가 불행할 때 그 책임을 어디로 돌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 또는 내 방식이 잘못됐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렸다가 비교적 쉽게 되는 사람은 피해자 서사에 잘 안 빠져요. 근데 여기서 만성적으로 어떤 핑계거리 또는 뭐라고 하지? 가상의 가해자 척 또는 실제하는 뭔가에 조금 해가지고 가해자 또는 뭔가를 외부에서 이유를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러고 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이제 만성적인 피해자 서사를 갖다가 내가 피해자 스토리를 갖다가
적용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힌트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찌질한 인생을 그만두는 법은 이런 피해자 스토리를 갖다가 관두고 100% 모든 거에 세상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내가 모든 잘못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가지고 또 내가 지금 뭐라 그러지? 무고한 전혀 잘못 없는 흠잡힐 곳 없는 하지만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뭐야 이건 거의 신화적인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거를 갖다가 스스로한테 이제 계속해서 주의를 두면서 해보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심리기술 코치 알버트였고요. 이 영상은 찌질한 인생을 그만두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시죠.